예, 저는 97년부터 작년 말까지 몽골 주재 GM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 2월부터 EWC 코리아 대표로, 그리고 한국 선교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건강한 선교단체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선교단체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하고 선교단체 간의 통폐합도 어렵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최근에 가장 한국교회의 미래의 전망을 굉장히 많이 인정받고 있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 같은 경우는 7년 풍년의 기간은 끝났고 혹독한 7년 가뭄과 기근의 때가 점점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그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단체들이 신뢰받을 수 있는 건강한 선교, 객관적으로 통용한 선교에 힘쓰지 않으면 선교단체의 존재 가치와 의미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선교를 위해서 연구와 개발 사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리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한 선교단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교단체별로 전문성을 극대화하면서 연합과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국제화 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해서 이제 한국 선교계가 한국 선교단체 수준을 넘어서 세계 선교단체 속에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차세대 지도력 개발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최근에 이제 한국 선교 잡지나 아니면 포럼 같은 데서 발표하는 글들을 보면 10년 전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나 오늘 대표하는 분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60대에 경험 있는 노련한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50대와 40대의 참신한 변화된 리더십을 우리가 키우고 그들이 설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여전히 30년 전에 이름이 알려졌던 분이 오늘도 동일하게 그분들이 한국 선교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선교사 멤버 케어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셋째 주간에도 한국 선교계에서 최초로 제1회 선교사 멤버 케어 포럼이 강촌에 있는 엘레시안에서 이제 열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멤버 케어가 사실 선교단체마다 최근 몇 년 동안 멤버 케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이제는 선교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보다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 여성가족부 통계를 보면 한국에 30만 명이 넘는 다문화 가정이 있고요. 제가 사역했던 몽골과 한국인이 결혼한 가정이 3,304가정이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그 3,304가정 몽골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분이 단 한 분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몽골 선교를 위해서 몽골에 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 있는 몽골인들, 그 누구도 복음적인 어프로치가 없는 그들을 섬기는 선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인식과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몽골에 다녀오면서 몽골의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몽골 선교 출구 전략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그 다음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도 몽골 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사역의 장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선교 연구와 개발 사역의 중요성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연구와 개발의 중요성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한국 정부나 기업이 더 절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과 국가의 미래는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도 해마다 17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어쩌면 지금 연구개발 투자로는 한국이 세계 1위를 달릴 정도로 연구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고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연 매출의 10% 가까이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경기도 화성의 현대기아자동차 연구소에 가면 11,000명이 넘는 석박사 인력들이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전 삶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1년의 연구 성과로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평가받기 때문에 수많은 연구소의 직원들은 오히려 화이트 칼라가 일반 근로자를 더 부러워하면서, 연구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블루 칼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구와 개발이 어쩌면 사활이 걸려 있지만 이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굉장히 많은 고통과 그리고 많은 투자를 수반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단체 가운데 연구와 개발 전문단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크림이 가장 오래된 단체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크림 외에는 사실 전문적인 연구개발 사역을 하는 단체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리고 연구와 개발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부족하고, 그리고 연구와 개발의 부족은 선교 전략 방향, 정책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한영국 선교사 같은 경우도 리서치 없는 선교는 없다. 장윤태 박사는 한국교회 선교를 위한 미래 2020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5가지 핵심 과제 가운데 두 번째로 연구와 개발에 투자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선교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고요. 이원상 목사님 같은 경우도 선교 연구는 한국 선교 미래의 긴급한 필요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성경적이고 건강한 총체적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 연구와 개발 사역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인가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기는 전체 예산의 최소 3%, 5% 이상을 연구와 개발에 투자하고,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각 선교단체에 소속된 현장 선교사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연구를 격려해서 어쩌면 선교 연구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중심의 연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우리가 현장 선교사들이 연구하고 글을 쓰고 리서치 페이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연구와 개발을 위한 전문적인 부서를 설치하고 선교 연구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양성해서 우리가 10년, 20년 미래를 바라보는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선교 연구 전문 단체들이 많이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선교 단체들이 서로 자료와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그리고 선교 전략과 방법과 정책은 연구에 기초해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선교학자, 행정가, 현장 선교사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차세대 선교 지도력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만 연구와 개발이 없는 선교는 한국교회 선교를 어둡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희의 부족한 발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